네, 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보신 것처럼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울시내 각 가정에 투입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일부 가사관리사가 무단 이탈하는 등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회부 김예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지금 가사관리사, 필리핀 가사관리사 몇 명이 일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반응은 어떤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네,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총 100명인데요.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단 이탈을 2명이 한 상황이라 지금은 총 98명이 서울 시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반응은 좋은 편인데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늘 집안일이 밀려 있었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거나 아이들이 가사관리사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중도에 24가정이 취소를 하기도 했는데 개인 사유가 있거나 이용 시간이 잘 맞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사관리사가 한국어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점이 염려돼서 취소 요청을 하기도 하는 등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기 가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취소 가정이 생기면 바로 빠진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은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했다가 잡히기도 했어요. 일을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무단 이탈을 해서 좀 의아스러웠는데 원인이 좀 밝혀졌습니까? 네, 구체적인 사건 경위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요. 두 사람이 사라진 건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 부산에서 불법 취업을 한 상태였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법 체류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고 가고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이탈 사유는 밝혀진 바가 없었지만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를 했고 어제 저녁 출국했다고 합니다. 출국 전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탈 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가사관리사들 사이에서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었는데 통금 시간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원래는 안전 확인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밤 10시에 귀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사관리사 사이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직접 멘트 들어보시죠. We're actually paying just enough or actually lesser than especially we're living here in Gangnam with these kinds of curfew. It actually deprive us with our freedom of how we're going to spend our time. 네, 김 기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가사 관리사들 근로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한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근무 형태는 하루에 한 가정에서 8시간 동안 일하는 전일제와 파트타임처럼 그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시간제로 나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일제 기준 한 달에 이용자가 내는 금액은 23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대로 가사관리사들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40만 원가량의 숙소비와 소득세, 통신비 등을 빼고 지급합니다. 문제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입니다. 네. 만일 모든 이용 가정에서 똑같이 매일 8시간을 원하고 있다면 모든 가사관리사들이 한 달에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시간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보통 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하루에 2타임씩 뛰고 있지만 수요에 따라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사관리사 고충 상담 내역을 보면요. 이렇게 두 가정을 맡는 경우에는 중간에 시간이 남거나 두 가정 간 이동 시간이 길어서 힘들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근거리로 배치하겠다고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월급제와 주급제 중 선택도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 상황인데 이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필리핀의 이주 노동자부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주 업무인 아이 돌봄 외에도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수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은 화면을 띄우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른들의 식기를 설거지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네. 그 속에 아이 식기가 섞여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 간단한 청소를 할 수는 있지만 특정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청소는 불가능합니다. 일부긴 하지만 대략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계약서를 쓸 때 이용 가정과 희망하는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모호해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사 노동자 급여를 두고도 지금 기관들 간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을 사례로 들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 원이라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초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배치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제111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사적 계약의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추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 사업까지 무사히 나아가려면 시범 사업 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사관리사 인기가 많지만 아직은 제도적으로 좀 정비할 부분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사회부 김예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